자, 김정민 선생님, 내년에는 고학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로 가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울까요? 많이 달라요, 선생님. 6학년은 또 많이 다릅니다. 1학년이랑 6학년은 정말 전혀 달라요. 정말 전혀 다른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확 바뀌는 것도 괜찮아요. 교직 생활이 약간 좀 재미없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학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함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제 1학년 하셨다가 6학년 갑자기 확 올라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른 분위기와 환경에 선생님께서 긴장도 좀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또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선생님한테 또 쌓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지금 올해 1학년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2학년을 했어요. 내년에 학교를 옮기는데 그때 옮기면 솔직히 담임을 안 하고 싶기는 한데, 담임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저는 6학년 하고 싶어요. 저도 고학년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학년 할 때가 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저 4학년 했거든요. 그 전에 6학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 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6학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또 갔는데 막 또 1학년 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자, 김정민 선생님, 고학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학년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 짬밥이, 학교 급식을 오래 먹은 애들이다 보니까 학교 규칙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규칙 적용을 하시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애들이 경험한 게 많다 보니까 척하면 척이에요. 그게 가능해, 고학년은.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줘야 되고,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애들 입에서 직접 얘기하게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학년은 그런 과정들이 대폭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점이에요. 그래서 규칙 적용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원하는 학급 경영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생활 지도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건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행동이 조금 과격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언어 표현이 조금 와일드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언어적으로 약간 조금 입이 거칠어지는 경우들은 이제 남학생들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짓는 거, 무리짓기, 요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학생들 무리짓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중재하기가. 무리를 지었는데 무리들끼리 트러블이 없어. 그리고 무리 안에서도 행복해.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무리 안에서 트러블이 있다든지, 또는 무리 간에 트러블이 있다든지, 요거는 조금 많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선생님께서 좀 많이 생활지도에 힘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왕따, 따돌림 문제,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업적인 그 학력 격차,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걸 좁히기가 좀 쉽거든요. 아이들 보충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좀 남겨서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많은 거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학력 격차 줄이는 게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이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고학년이 되면 확실히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단점이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학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관여를 하시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다 보면 선생님의 학급 경영이 조금 약간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학년을 하면 학급 경영할 때 조금 편한 거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선생님, 저도 4학년, 5학년 생각 중이긴 한데 각각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배우는 내용은 5학년이 좋은데 애들 정신 연령은 4학년이 맞을 것 같고 참 어렵네요. 저번 학년 선택 부장님 영상도 봤는데, 저는 4학년이랑 5학년 둘 중에 뭐 할래? 라고 고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학년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5학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저도 5학년을 제일 많이 했고 5학년 부장도 해봤고 그래서 5학년 쪽은 그래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4학년을 갈 것 같아요. 4학년이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규칙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다운 맛도 있으면서 솔직히 학습적으로 가르쳐줄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이 약간 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애들이랑 하는 학교 생활이 좀 재밌는 게 있어. 근데 5학년 정도 가면 애들이 조금 편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애들 발육이라든지 아니면 애들 정신 상태라든지 정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약간 중학생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아직도 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혼재하기 시작합니다. 5학년이 되면.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되면 애들이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와요.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 이런 게 이제 5학년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생활지도가 조금은 어려운 곤란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뭘 할래? 라고 하면은 4학년을 갈 것 같아요. 4학년을 갈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5학년도 재미는 있습니다. 5학년 애 같기는 한데 조금 약간 가르치는 건 약간 고학년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재밌어요. 수업할 때가 할 것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애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잘하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생기죠. 5학년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름 없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등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완급 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학생들은 제가 흥분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통 수업 초반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가르치다가 수업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강의하는데 제가 흥분했을 때 학생들이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초반에는 높은 텐션으로 수업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텐션이라는 게 제가 내고 싶다고 내지지 않네요. 특히 1교시에는 텐션 내기 너무 힘듭니다. 만약 연강이면 뒤에 있는 수업에서는 수업 초반부터 텐션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텐션 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완급 조절이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1교시에 수업이 많이 들은 반에게는 매번 수업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미안하네요. 최소한 중요한 부분이라도 흥분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안 깨어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몸이 안 풀려서 그리고 입이 조금 풀려야 되거든요. 입이 조금 풀려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나름의 방법을 조금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라이브를 할 때 10시부터 라이브를 하지만 제가 입이 풀리는 거는 한 30분 정도가 지나야 돼요. 저도 지금 라이브 하면서 막 뭔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잖아요. 제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뭔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경험에 의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막 흥분하는 포인트도 있고 뭔가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드리는 연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뇌가 좀 깨이고 말이 좀 트이고 입이 좀 풀리고 몸이 좀 풀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마 그렇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렇게 조금 선생님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1교시에 들어가는 반과 뭐 3교시, 4교시에 들어가는 반이 편차가 좀 크다라고 느끼시면 선생님께서 1교시 들어가시기 뭐 한두 시간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입을 좀 푸시고 좀 이야기를 좀 하시고 좀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몸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1교시일수록 솔직히 조금 더 오버해야 돼요, 선생님. 그래야지 뒷반만큼의 텐션 나옵니다. 그런 게 조금 있고 아이들도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오히려 더 오버하시고 오히려 더 텐션 올리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좀 신나 있는 상태로 조금은 더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수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야지 편차를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께서 그 전에 수업 들어가기 뭐 30분 전, 1시간 전에 좀 몸을 좀 풀고 입을 좀 풀고 뇌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께서 좀 찾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초등이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표를 제 맘대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에서. 그래서 조금 처지는 거는 뒤로 좀 빼고 활동 중심 수업 이런 거는 좀 앞에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